이런 선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롯데 팬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상무에서 조용히 군 복무 중이던 한 유망주가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 정대선 선수 이야기인데요. 처음 프로에 입단했을 땐 타격 재능은 괜찮지만 아직 멀었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타율보다 중요한 OPS는 0.960을 넘겼고 홈런은 벌써 시즌 4개. 게다가 포지션은 2루, 3루, 유격수까지 모두 소화 가능한 유틸리티 자원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만 크면 롯데 내야 판도 바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과연 정대선은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왜 롯데의 미래를 바꿀 키로 불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대선이라는 이름, 롯데 팬들에게 아직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번 시즌이 끝날 무렵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죠. 2023년 KBO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 전체 43순위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정대선은 당시만 해도 컨택 능력은 괜찮지만 수비가 불안하고 장타력은 아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위해 상무에 입대한 이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정대선이 기록 중인 OPS는 무려 0.962. 단순히 타율만 높인 것이 아니라 출루와 장타까지 갖춘 완성형 타자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장타력입니다. 올 시즌 정대선은 46타수 14만타 중 4개가 홈런, 3개가 2루타입니다. 장타율이 0.609에 달할 정도로 공격적인 스윙이 확연히 달라졌죠. 타율은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장타 비중이 높아졌고 삼진 비율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진짜 실력이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대선은 정확도는 갖췄지만 파괴력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한계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이면 향후 1, 2년 내에 롯데 1군에서 자리를 꿰찰 가능성도 충분하죠. 실제로 정대선을 지켜본 롯데 스카우트팀도 컨택 능력과 변화구 대처가 탁월하다며 근력만 좀 더 붙는다면 퓨전 내야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요. 그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정대선이 돌아오면 내야 경쟁은 완전히 새 판짝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죠. 정대선의 이런 성장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물건이었는데요. 세광고 3학년이던 2022년 유격수에서 3루수로 전향한 이후 23경기에서 80타수 40안타, 타율 5할에 OPS는 무려 1.33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찍었죠. 그해 U18 대표팀에도 발탁돼 캐나다전에서는 말루 홈런을 포함해 16타수 10안타, OPS 1.667이라는 국가대표급 성적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저 운 좋은 유망주가 아니라 본래부터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였다는 얘기죠. 롯데가 5라운드에서 그를 뽑았을 땐 다소 조용했지만 입단 이후 정대선은 팬들의 시선을 점점 끌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롯데의 약점인 2루와 3루 자원 사이에서 수비력은 부족하더라도 컨택 능력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을 가진 자원으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수비는 점점 안정됐고 결국 실책 연계라는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군 무대도 밟았는데요. 문학에서 열린 SSG전 김광현을 상대로 데뷔 첫 안타, 그리고 이어서 멀티히트의 타점까지 기록하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이후에도 몸에 맞는 볼, 밀어내기 볼넷, 희생플라이, 끝내기 홈런까지. 정대선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성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왔습니다. 한번 올라오면 단단히 자리 잡는 스타일. 그래서 롯데 팬들 사이에선 군대에서 정대선만 잘 크고 오면 내야는 걱정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 정도로 기대감이 큰 선수입니다. 지금 정대선이 상무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단순히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그가 기록 중인 OPS는 무려 0.962. 그 전년도인 2024 시즌보다 0.2 가까이 상승한 수치죠. 특히 장타율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 핵심입니다. 13개의 안타 중 장타 비중이 절반을 넘겼죠. 과거에는 컨택 위주의 타자였던 그가 장타력까지 갖춘 중장거리형 타자로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순출루율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
실책은 연계로 유지되고 있죠. 이쯤 되면 상무 코칭 스태프는 물론 롯데 구단 프런트도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 시즌 롯데는 내야진에서 부상 이탈이 반복되며 주전들의 공백을 메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에 한태양이 상무에서 복귀한 뒤 좋은 활약을 보이며 숨통을 틔운 상황에서 내년 시즌에는 정대선까지 가세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롯데는 키스톤과 삼루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내야 멀티 자원에 힘을 얻게 되는 셈이죠. 이민석, 홍민기 같은 젊은 피들이 마운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정대선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롯데의 내야 전력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대선이라는 이름이 롯데 팬들 사이에서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건 고교 시절 5할 타율을 기록하며 국가대표로 발탁된 바로 그 순간부터였는데요. 세광고 동기 서현원과 함께 출전한 U18 대표팀에서도 그는 말루 홈런을 포함해 6할 2푼 5리의 타율 1.667의 OPS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남기며 진짜임을 증명했죠. 당시부터 팬들은 이 선수 잘 키우면 롯데의 허경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쏟아냈고 구단 스카우트팀 역시 타격의 적응력과 변화구 대처 능력, 컨택 중심의 장점에 주목해 5라운드라는 낮지 않은 순번으로 정대선을 지명했습니다. 실제로 프로 입단 이후 퓨처스 성적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특히 2025 시즌 상무에 입대한 뒤 보여주고 있는 OPS 0.96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된 성장이죠. 여기에 수비 포지션도 1루, 2루, 3루를 모두 소화하며 멀티 자원으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고승민과 2루 경쟁을 붙여도 밀리지 않는다. 한동희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3루도 정대선 차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아직도 정대선은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타력이 폭발했지만 여전히 삼진 비율과 수비 안정성은 조정 중이며 이는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무에서의 훈련 강도와 경기 경험이 쌓일수록 이런 약점들은 더욱 보완될 것이고 2026년 롯데 복귀 시점엔 훨씬 더 다듬어진 준비된 내야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롯데가 지금처럼 수비 불안과 타격 기복에 시달리는 내야 문제를 안고 간다면 정대선은 단순한 기대주를 넘어 당장 써야 할 전력 카드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의 성장은 기대였지만 앞으로는 대안이자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야말로 정대선을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처럼 내야진을 강화할 수 있는 카드가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롯데 프런트에겐 분명 희소식일 겁니다. 2026년 6월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 정대선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롯데 내야를 바꿀 새로운 중심으로 팬들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그 시점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